자, 그동안에는 뭐 시장에서 주도주든 뭐든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슈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또 가는 것만 또 계속 가는 그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조금은 판세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고 우리 토마토TV 전문가님께서도 약간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게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 맞아요. 믿는 건 뭐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기업은 실적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예. 지수는 좀 한산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이제 실적 키워드를 가진 쪽으로는 상승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호재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또 부진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실적 시즌 투자 전략을 또 확실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명이 안 되는 장이었다가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것만 가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실적입니다. 네. 자, 운영령님,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기대되는 sek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밖에 없을까요? 저는 키워드를 우울한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잡았습니다. 쉽지 않겠군요.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건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은 연간 실적을 가름할 수가 있는 거고 1분기 실적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그 1분기 실적이 좋은 업종이 연간 주도주로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네. 거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앞서 앵커님들이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반도체만 끌고 가다가 반도체가 못 가면 시장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쪽이 실적 시즌에 실적 업종이 좋으면 다른 업종들이 대안으로 좀 치고 나가야지 시장이 선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탄탄하게 가는데 네. 시장이 뚜렷한 실적 업종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가 못 가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꺾여버리는 뭐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국내 기업들 실적이 1분기 제가 그 전망치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동향도 업종들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업종별로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네. 이제 지금 정도, 지난주부터 지금 정도 내놓은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3월 31일까지 실적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업종 담당자들이 각 업종 대표적인 회사들한테 기업 탐방이라든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실적을 대충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근사치를 좀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치에 근접하는 실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최근에 4월 달 이후에 제가 증권사 분석 보고서 나온 주요 업종들 전망치를 제가 좀 보게 되게 되면 네. 반도체 외에는 다 안 좋습니다. 반도체만 좋고 소재 쪽에 대표적인 철강 화학이 대표적으로 안 좋고 그다음에 산업재 쪽에 건설 쪽 뭐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외에는 다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미포 같은 게 적자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완성치 않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나오는데 현대유야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안 좋아요.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원익 쇼크 나올 것 같고 2분기는 대체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무난하게 나왔지만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빼고 나면 적자지 않습니까? 소재 관련 기업도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업종별로 제가 좀 대표적인 정보들 나왔던 실적 추정 실적 컨센서스와 제가 전망치를 좀 표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IT 같은 경우는 다 괜찮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히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가이던스가 1조 6천억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적게는 1조 9천억에서 2조 2천억이니까 적게는 10%에서 30% 정도까지 좋게 나올 거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LG노텍도 약 10% 정도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대차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현대모비스는 예상치보다 5, 6% 정도 안 나오는데 현대유야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20% 정도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업종은 포스코홀딩스가 가이던스가 6,600억인데 적게는 4,066억이고 오늘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5,51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원익 쇼크되는 실적이고 현대제철도
예상치보다 20% 정도 안 좋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920억이 적자 예상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전망치는 1,190억에서 오늘 나온 전망치는 1,425억 정도까지 적자가 확대될 거란 전망이거든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앞서 이제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컨센 자체가 903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증권사 전망 같은 경우는 1,486억까지 적자 확대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CS 윈드는 좋습니다. 403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차별. 422억에서 446억 정도 예상 좋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쪽 LNF는 872억이 컨센인데 1,401억에서 1,599억까지 적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것도 663억까지 좋게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재고 자산 평가 손익을 700억 정도 반영을 하면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시장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원인 쇼크 나올 것 같습니다. 324억 정도 컨센인데 적게는 115억에서 120억 정도 나올 거란 전망이고 그다음에 IG엔터는 77억이 컨센인데 32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니까 거의 뭐 쇼크 수준의 시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카카오는 예상 시적보다 약간 하향하고 네이버는 예상 시적보다 부합 내지는 약간 상회하는 시점.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은 최근에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 오닉 IPS가 전망치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예상치보다 하회 내지는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니까 대체적으로 업종들이 좋은 종목이 없어요. 어떻게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업종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뭐 실적이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업종 내에서도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좋게 앞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 건 아니는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은 좀 괜찮은 거고 인터넷 주가 보다시피 네이버는 카카오는 안 좋지만은 네이버는 양호한 거고 뭐 이런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야겠네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실적 호전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실적 호전을 봐야 되는데, 근데 건설업종은 전반적으로 안 좋기만 좋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종목 못 갑니다. 근데 건자재업종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온다고 해도 업종 환경이 안 좋으면 주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향후의 업종이 좋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션도 함께 좀 보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2분기부터 좀 개선될 업종이 있나요? 있으면 그거 따라가도 되는지 1분기가 바닥이다 하는 좀 섹터. 일단은 바닥 자체적으로 전망치 보면 그렇게 쏙 좋아지진 않습니다. 물론 화학업종 같은 게 롯데케미칼 같은 게 2분기부터는 좋아져요. 그렇지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구나. 예컨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하면 300억 정도 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 때는 어떠냐? 2분기 때 LG에너지 컨센 자체가 아마 4, 5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1,000억입니다. 이익 나는 것 자체가. 컨센 자체가 4, 5천억인데 적자에서 1,000억 좋아진다 해봐야 컨센 자체가 5천억 되니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컨센 자체가 계속 떨어져야 되겠죠. 증권사의 전망치가 계속 안 좋게 나온 것 자체가 평균치가 떨어지면서 컨센 자체가 떨어져야지 주가가 높다. 반영이 돼야지 주가가 간다는 거죠. 컨센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2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오면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컨센 자체가 떨어질 때까지 주가는 쉽게 가지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렇게 눈높이가 되게 낮은 업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사실 여기에는 수출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뭐 저희 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매출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번에 1분기 실적 뭐 다들 반도체 좋을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삼성향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고 해서 반도체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본다면 그리고 2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좋거나 이제 하반기에도 성장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섹터나 그런 종목으로 조금 더
저희가 좀 차별화, 좀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컨센서스도 뭐 엄청나게 늘려서 영업이익이 5조 한 7천억, 8천억이었는데 6조 6천억 나왔으니 거의 27% 정도 더 잘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4월 26일 실적 발표인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4분기 이제 3,460억으로 흑자 전환을 이제 했는데 1분기에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1개월 내 이제 증권사들 실적 전망 컨센서스 집계한 결과 SK 하이닉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7천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4월 들어서는 KB증권에서도 2조 2천억까지 나오고요. 예, DB금융투자에서도 2조 3천억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을 좀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SK 하이닉스향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추세보다는 뭐 실적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202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한 100% 넘던 가동률이 2021년 98%대, 그다음에 2020년 94%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회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조선 섹터들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랑 요 조선 쪽은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 수주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449만 CGT라 해서 표준 환산 톤수인데 예. 이게 중국보다는 좀 작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국은 거의 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조선은 감소했는데, 그래서 조선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뭐 더해서 뭐 요즘에 뭐 친환경 선박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선박 수주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 LNG선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비싼. 예. 골라봤잖아요, 요즘에. 예, 요즘에 골라봤고 유조선 같은 것도 뭐 수주가 또 나온다고도 하는데, 좋네요. 예, 여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고부가가치 어떤 선박 같은 것들을 가려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님께서 아까 삼성중공업 얘기하셨는데, 네. 삼성중공업이 수급적으로 제일 좋아요. 연기금까지 사거든요. 기관하고 외인까지 이렇게 이 세 곳에서 매수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도 뭐 조선업 쪽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840억 정도 되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늘어나는 거, 32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인데요. 예. 자동차 섹터는 이미 조금 이번 그 컨센서스를 좀 충족시킬 거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좀 피크아웃이다라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서 저밸류 요 프로그램도 맞아요. 5월이다 보니까 예, 좀 모멘텀이 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약했었는데, 네. 최근에 뭐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에 무게감이 어떤 실리면서 최근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외인이 다른 거에서 팔고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는데 기아랑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거든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미 조금 이번 1분기 실적이 뭐 전망치에 부합할 거라는 것이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어떤 저항선 정도 오늘 좀 맞고, 네. 예, 좀 상방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 보기보다는 네. 넥센 타이어 같은 자동차 예, 타이어 쪽도 괜찮거든요. 타이어? 예. 타이어 3사가 실적 개선세가 되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중동하고 유럽 지역의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좀 늘고 있어요. 특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 전망치가 전년 동기 비해 319% 정도 오릅니다. 예, 금호 타이어나 한국엔 타이어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도 괜찮거든요. 지금 좀 반등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동차를 제가 얘기했지만 타이어 쪽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화장품이나 어떤 미용 이런 쪽도 작년에 이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그죠, 기대치 낮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어떤 기저치가 좀 낮아서 그런가
최근에 좀 상승을 좀 나오는 모습이고 미용 기기 쪽도 요즘에 최근 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다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높은데 또 지금 지수는 조금 부진하고 저도 그래서 살만한 것이 좀 없지 않나 좀 하는데 오히려 좀 4월 말 정도부터 실적 시즌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때 좀 올리려면 조정이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아, 네. 미리 약간 그 실적을 대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까지 종목들을 한두 개씩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올 기업만 한번 싹 뽑아가지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운용력께서는 어떤 기업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좀 세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두산 바켓입니다. 기계. 두산 바켓이 아까 예. 기계업종은 빠졌는데 오늘 주가 한 5% 정도 올랐는데 예사가 시장 컨센 자체가 2,8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3,000억이 넘게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요. 예사가 알다시피 이제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 굴삭기 시장 자체가 건설 주택 경기가 좋아서 엄청 좋습니다. 이 종목 보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되냐면 미국의 이제 캐터필라 주가가 같이 보면 되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캐터필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입니다. 오. 캐터필라가 주가가 엄청 떴어요. PR 단위로 22배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두산 밖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북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캐터필라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캐터필라 그렇죠. 밸류가 예, 예. 22배입니다. PR. 근데 두산 밖에서는 실적도 좋은데 PR 단위로 지금 7배밖에 안 되거든요. 싸네요.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 좀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저는 건설 기계업 경기 관련 쪽에서 가장 실적고 밸류 자체가 싸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두산 바켓이라고 봐요. 반면에 이제 같은 건설 기계 쪽에 현대 인프라코라든가 네.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게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는 미국 쪽도 있지만은 여기 동남아라든가 일부 중국이라든가 그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있기 고객사가 때문에 약간 좀 퍼져 있군요. 그래서 두산 바켓이 가장 좀 실적 중에서 무난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주식.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와도 주가 좋은 거고요. 그나마 잘했다. 그리고 업황이 좋은데 근데 반도체라든가 지금 AI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 부합 나오면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반영이 좀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CS 윈드라는 회사 앞서 이제 실적 보셨죠? 네.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420억에 440억인데 이 정도 나오면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예사도 좋은 이유 자체가 북미라든가 유럽 쪽의 풍력 시장 자체가 엄청 좋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또 정책적인 국내 이슈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선거 이후에. 그래서 오늘 최근부터 약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CS 인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실적 오전에 주목하자고 이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한 종목이 애경산업이지 않습니까?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실적 자체는 이제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지만은 회사가 중국보다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 수출이 이제 급증 좀 하면서 실적이 좀 다변화되고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이 8배밖에 안 됩니다. 화장품 회사들의 평균 PR이 지금 15배 이상이니까 주가가 엄청 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실적 자체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들 관련 종목이 유리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삼성전기하고 SK하이닉스 그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관련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업황 회복이 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전장, 자동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장 그리고 인공지능 이쪽에 이제 물량 증가가 좀 예상이 돼요. MLCC 쪽이. 그래서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MLCC의 어떤 가격이 둔화돼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가격 상승이 일부 MLCC 쪽에서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적인 부분에서 어떤 매출 어떤 상승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KB증권에서 이제 나왔던 3월 말에 좀 나왔던 영업이익 환산치가 1,74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이제 증가를 해서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돌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이제 판매가 좀 잘 됐지 않습니까? 여기랑 이제 중국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고요. 특히 요 중화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게 3월 중순 전후로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에 온전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삼성 갤럭시 쪽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삼성전기가 좀 앞으로 계속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좀 확산되면은 당연히 뭐 고부가 가치의 고성능의 MLCC 쪽이 수요가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대당 탑재량이 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추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근데 최근에 좀 유리기판 쪽과 또 이제 2027년 유리기판 시장 이제 진입 요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하거든요. 예, 최근에 유리기판 쪽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오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호실적이 나오는 바람에 기대감이 좀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치도 계속 지금 상향되고 있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이 제품들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 어떤 가치의 어떤 가격 상승도 당연히 매출 어떤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것들의 전망치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당연히 뭐 지금 주력으로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HBM 이쪽 선도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당연히 매출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K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한 9,800억, 이제 2조 넘어서는데요. 기존 전망치 30% 여기에서 기존 전망치를 30% 이상 웃돌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을 뭐 2조 2천억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 거의 피크 찍을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주가는 두 분기 선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올해만 상반기 여름까지는 계속 괜찮아요. 예, 괜찮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좀 조정 없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실적 시즌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준현 운용께서는 실적이 든든한 쪽에서 기계, 친환경, 화장품 이쪽에서 한 종목씩 말씀해 주셨고, 김진환 전문가 역시 뭐 온디바이스 AI나 유리기판 쪽에서 하나,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굵직한 종목 하나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목요일 날부터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